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호 쌤입니다. 오늘은 경제 수학 개념 설명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미분과 경제 문제에서 탄력성 전 강의에 이어서 개념 설명 후 문제풀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은 오늘 강의로 끝날 거고요.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 단원별로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 각 심화 문제들을 풀어서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개념 설명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 먼저 시작하고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에 의해서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16번 문제인데요. 수요량 Q에 대한 가구의 수요 함수가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Q는 뭐에 관한 함수다? P의 함수예요. 그랬을 때 뭐를 찾을 거냐면 탄력성을 탄성력이 아니죠. 탄력성이죠. 쏘리. 탄력성을 아니죠. 탄성력 맞죠? 아니죠. 탄력성이죠. 네, 죄송합니다. 탄력성을 구하는 게 맞죠. 그죠? 물리에서 요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구하는 방법은 뭐였나요? 라고 하면 정의 잘 기억나셔야 돼요. 뭐냐면 Q를 누구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맞아요. P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데 그냥 그 값 자체를 미분하면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를 공통적으로 표준화하자라고 해서 비율을 따져줄 거예요. 비율을 따져주다 보니까 옆에 뭐가 붙었죠? Q분의 P가 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얘가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다더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DQ, Q를 미분해 볼게요. 차근차근 써드릴게요.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0이니까요. DQ, DP는 무슨 뜻이에요? Q를 P로 미분해라. 그러면 P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식에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요게 1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Q분의 P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탄력성인데요. 우리는 요런 함수를 썼어요. Q와 P와 두 개 연관이 있죠. 그죠? Q는 뭐에 관한 식이에요? P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Q 대신에 뭐라고 집어넣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00이라고 대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문자로 바꿔주려고. 한 문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P 플러스 100분의 P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올려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00분의 P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요 값이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가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P가 만들어질 거고 얘가 탄력성을 나타내는 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값에다가 P가 20일 때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20을 집어넣으면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100이니까 80분의 나오고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P가 20일 때의 탄력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강의를 잘 들었다면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양수가 만들어져요. 음수가 나왔을 때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요함수는 감수함수예요. 감수함수니까 기울기가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뭘 씌워야 되냐면 앞에 뭐를 붙여주기로 약속했죠?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값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싹 붙여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실질적으로 이 식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싹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00분의 P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요 값도 실제로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20일 때 탄력성은 4분의 1인 거고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데가 언제예요? 1이 될 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탄력성을 나타내는 함수요. 요 값이 1 나오는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P 플러스 100분의 P 값이 1 나와야 돼요. 요 값이 1 나오는 값을 찾자라고 하면 이항하면 P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0인 거고요. 샥 이항하면 이 P가 100. 따라서 P 값은 50일 때예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 값일 때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P 값이 50일 때는 딱 1이에요. P가 50일 때 2의 PQ는 1 나오니까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아까 전에 20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어요? 4분의 1 나왔으니까 1보다 작죠?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P가 50보다 작으면 물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가격이니까. 가격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때는 이 PQ 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P 값이 50보다 큰 거예요. 50보다 크면 이 탄력적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 탄력의 의미는 뭐예요? 가격이 조금 변할 때마다 수요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탄성력이 교과서에 오타네요. 제가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이게 교과서에서는 탄성력이라고 써 있는데 탄력성이라고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탄력성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시려면 이제 이걸 하나의 예로 들었어요. 총 수입을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총 수입이라서 이거 토탈이에요. 토탈 리비뉴. 토탈 리비뉴의 약자 TR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수입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산 거 판매량.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 되는 거죠. 판매량. 그리고 곱하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입이 뭐에 따라서 요동을 치냐면 가격과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요동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탄력성이 만들어지는 그 값에 따라서 얘가 요동을 칩니다. 그걸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값이 0과 1 사이면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그 비탄력적인 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가격은 1% 하락하는데 판매량은 1%보다 작게 증가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처음 생각열기에서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청바지를 10% 할인하면 하나당 파는 이유는 줄어들지만 수요가 2배로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비율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파는 게 할인하는 게 유리했어요. 근데 비탄력적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또이또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1% 하락하면 판매량은 1%보다 작게 증가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인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할인을 했어도 총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 값이 0과 1 사이 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탄력적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의미가 낳는 거예요. 1보다 크다라는 건 가격은 1%를 내가 내렸어요. 1% 내렸으니까 이윤이 줄겠죠. 근데 판매량은 1%보다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이윤은 작지만 곱하는 판매량이 더 커지니까 총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 예제에서 풀었던 탄력적이 딱 1 나오는 값, 1 나오는 값은 딱 또이또이예요. 가격이 1% 줄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1% 딱 늘어나는 지점이에요. 이때는 총 수입은 불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드릴게요. 그래프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보세요. 수요함수에서 만약에 적당하게, 수요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하향이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아까 예제에서 풀었다시피 예를 들면 아까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0입니다 뭐 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수요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순간에서 이 PQ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좀 빨라지겠다. DQ, DP가 될 거고 Q분의 P를 엇갈려서 곱한 값이, 이 값이 탄력적이 나오는 건데, 얘가 얼마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1 나오는 순간이 존재해요. 아까 예제를 통해서 찾았죠. 그 1 나오는 순간이 여기 어느 순간 가격이 땅땅땅땅땅땅 얼마 알파라고 할까요? 요 알파가 됐을 때 여기 누가 나오냐면 수요, Q가 베타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 경우일 때가 정확하게 EPQ가 될 거고 얘가 1이 되면서 단위 탄력적이 돼요.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가격이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얼마였어요? 비탄력적이었죠. 이게 가격이 이쪽 기준이었어요. 아까 예제를 통했을 때는 여기가 50이었어요. 50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선 비탄력적이었거든요. 요 범위요. 요 범위일 때는 해당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만큼 값이 나오거든요. 요만큼 값이 비탄력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격이 만약에 요만큼 범위요. 요 알파보다 커지는 요 가격에서는 누가 될 거냐면 요 범위가 만들어져요. 요 범위는 어떨 때냐면 탄력적이에요. 그랬을 때 요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인 구간은 어떤 거예요? 비탄력적인 구간은 가격이 1% 하락했을 때 판매량은 1%보다 작게 증가하니까 이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 수입함수, 요거를 수입함수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요 수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어떠냐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가격을 1% 할인했지만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할인하는 게 더 유리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즉, 요 구간에서는 어떨 때냐면 요 구간이 되는 거죠. 그 만족하는 요 구간일 때는 총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구간은 어떨 때요? 총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총 수입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구간까지는 쭉 올라가요. 수입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어떨 때까지냐면 베타예요. 이게 지금 이윤을 나타내는 함수, 이윤. 그리고 요 경우 다음부터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비탄력적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지는 수입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수입 사이의 관계는 총 수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가장 극대가 될 때는 얼마일까요? 내가 몇 %까지 할인했을 때 가장 이윤이 많이 남을까요? 라고 하면 이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떨 때예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예요. 탄력성을 계산했을 때 값이 1 나오는 순간이 이윤, 수입이 가장 많이 되는,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이디어 이해가 되실까요? 요게 사실은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요 그래프인데요.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164쪽에 있는 개념인데요. 아까 제가 그린 걸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요함수는 감소함수고 어느 순간 딱 단위 탄력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가격이 되는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거보다 가격이 싸면 비탄력적, 그거보다 가격이 높으면 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윤, 수입의 극대화가 되는 순간은
단위 탄력적일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치달았습니다. 17번이에요. 수요함수가 Q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이랬을 때 현재 가구 가격은 50만 원이라고 한다. 가구의 가격과 가구 생산업자의 총 판매 수입의 관계를 설명해라 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일 때의 탄력성을 구해볼게요. 일단은 탄력성을 구해보자. 이 수요 가격에 대해서 정해졌죠. 그럼 저 이제 알아요. Q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엇갈려서 Q분의 P를 곱한 값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가겠네요. 그리고 Q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이라고 넣을 수 있고 그거분의 P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뭐 붙여야 되는 거? 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여기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음수값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분의 2P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P가 50만 원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단위 자체가 지금 만 원이라고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단위 자체가 50만이니까 요 값 자체에다가 이제 50을 집어넣는 거예요. P가 50일 때 50 집어넣으면 Q도 얼마냐면 50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P가 50, Q가 50을 여기 값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탄력성에 대한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50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50분의 그 다음에 50 집어넣으니까 10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여기 100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라고 만들어져요. 그러면 50만일 때, 가격이 50만일 때 탄력성은 2가 되는 거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이 순간일 때는 가격을 할인하잖아요. 가격을 할인하면 수요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총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탄력성 값은 2라서 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가격을 1% 내렸어요. 1% 내리면 수요는 1%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17번입니다. 어느 연예기획사가 유명 가구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입장권의 시장 수요 곡선이 Q는 9만 마이너스 P다 라고 할 때 이 연예기획사가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이다? 극대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왔다. 그죠? 그러면 이 Q, P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Q를 P에 관해서 미분하고 역수 Q분의 P를 곱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다 익숙하시죠? 미분하시면 요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Q는 뭐 집어넣을 수 있냐면 9만 마이너스 P분의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 자체 이건 그냥 그대로 써야겠네요. 그리고 주의하셔야겠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수요 곡선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값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된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찾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9만 마이너스 P분의 P 값이 1인 순간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P는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9만 마이너스 P인 거고요. 이 P가 9만이니까 P는 4만 5천 원. 요거일 때가 극대다라고 찾아주시면 된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제 그림 한 번만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쭉 수요함수가 가격에 따라서 9만 마이너스 P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 얘가 이제 수요 함수예요. 그랬을 때 이 P가 얼마일 때예요?
45,000일 때예요. P가 45,000일 때니까 요 세로축이 얘가 P인 거예요. 정확하게 땅땅땅땅 여기 가서 여기 45,000인 거예요. 여기 45,000일 때 이때가 E, P, Q가 얼마인 순간? 1인 순간이에요. 이때가 단위 탄력적.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45,000원보다 낮으면 뭐인 거예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요 경우일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P가 45,000원일 때 얘가 Q가 수요거든요. 45,000원을 여기 대입했을 때 수요는 45,000명이에요. 땅땅땅땅 여기가 45,000명이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Q 수요에 따른 P, TR 토탈 수입이에요. 토탈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니까 총 이득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어떤 순간? Q가 45,000일 때. 여기까지가 극대고요. 요거보다 커지는 순간은 아래로 이렇게 싹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이 가격만 물어봤으니까 요 극대인 순간만 찾는 거고요. 그때의 총 매출액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요건 제가 한 단계 더 나갔다. 매출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가격 곱하기 수요. 그게 얼마예요? 45,000일 때 45,000명 나오잖아요. 그쵸?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값이 아마 총 매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입이.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한번 딱 보여드리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는 이 교과서에 대한 개념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요. 1강, 2강, 3강, 4강 심화 문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다 풀어드리고 단원별로 제가 정리해서 뭐 한 10분, 20분 안에 그냥 가볍게 훑어드릴 수 있는 영상을 더 찍어드릴 거지만 실제 강의는 여기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마 경제 수학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3이고 지금 시간이면 이제 수능 수학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요청도 있었어요. 뭐를 할 거냐면 통계 강의를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시기면 확률의 개념은 다 배웠을 거예요. 확률 개념 다 배웠고 통계 파트부터 이제 막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제 수능을 준비할 텐데 많은 친구들이 통계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통계가 알고 보면 수학 중에 제일 쉬워요. 이미 나와 있는 공식들이 다 나와 있고 규칙도 더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통계는 틀릴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통계 파트는 다 맞고 가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육과정 때부터는 수학에서 기백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빠지면서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 문항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능 보기 전까지 통계 파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랑만 공부하시면 수능 문제 틀리지 않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수학 같이 공부해 주시고 알림, 구독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통계 곧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 영상에 띠링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수능 전까지 통계 한번 달려보시고 통계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